이봐요. 구두 좀 손으로 닦아요. 기계보다 사람이 정성스럽잖아요? 명일병원 VIP 병동 복도에서 68세 노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얀 머리를 숙인 채 젊은 여자의 명품 구두를 맨손으로 닦고 있었죠. SNS용으로 찍어. 현실은 이렇게 시켜야 깨끗해진다니까. 서다이가 후배 인플루언서에게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10만 팔로워를 가진 기부천사의 진짜 모습이었죠. 고석진이 묵묵히 구두를 닦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가죽을 문지를 때마다 마음 한편이 차갑게 식어갔죠. 됐어요. 수고했어요. 다이의 목소리에는 고마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시킨 것처럼 행동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누구에게 그런 짓을 했는지 말이죠.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 충격적인 모욕의 순간,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시간은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을 오후의 햇살이 명일의료재단 본관 유리창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14층 이사장실, 그 넓은 공간은 고요했습니다. 주인을 잃은 듯 텅 빈 책상 위에는 먼지만이 얇게 쌓여 있었죠. 그 한편으로는 30년 전 작은 진료소 시절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의사 고석진이 환자를 돌보는 모습이 흑백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복도 끝 작은 방에서 고석진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68세, 평생을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바친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석 달 전 받은 심장 수술 자국이 아직도 둔하게 아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죠.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소음들, 급하게 오가는 발소리들, 그 모든 것이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자. 그가 30년 전 세운 병원 이념이었습니다. 지금도 1층 로비에 큰 글씨로 새겨져 있었죠. 하지만 요즘 들어 그 글귀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익성 검토, 브랜드 마케팅, SNS 홍보, 이런 단어들이 회의실에서 더 자주 들렸거든요. 아버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문이 열리며 고윤호가 들어왔습니다. 38세의 병원장 대리, 그는 아버지와 닮은 듯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죠. 정장은 말끔했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감각으로 병원을 현대화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급한 성격이 드러났습니다. 손에는 늘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고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반사적으로 화면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냐? 고석진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수술 후 많이 야윈 몸이지만 여전히 그의 눈빛만은 예리했죠. 백발이 성성했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결혼하려고 해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거든요. 윤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며 고석진의 입가에도 미소가 스쳤죠. 38세까지 혼자 지낸 아들이었습니다. 병원 일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 개인적인 만남을 가질 시간도 없었거든요. 그래, 어떤 아가씨인데. 서다이라고 해요. SNS에서 정말 유명한 분이에요.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어요. 고석진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SNS가 뭔지는 알았지만 그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에게는 여전히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팔로워가 많다는 게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구나. 요즘 세상에는 영향력이에요, 아버님. 기부 활동도 많이 하시고 봉사천사라고 불릴 정도예요. 윤호가 스마트폰을 꺼내 다이의 SNS 계정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그녀가 복지관에서 봉사하는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죠. 댓글란에는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아버님께 인사드리러 올 거예요. 며칠 후 서다이가 찾아왔습니다.
키 168cm의 날씬한 몸매에 얼굴은 화장으로 완벽하게 다듬어져 있었죠. 명품 원피스를 입고 나타난 그녀는 마치 잡지에서 걸어 나온 듯 했습니다. 손에는 고급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목걸이와 귀걸이도 세련되게 맞춰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서다희입니다.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고석진은 그 속에서 묘한 계산을 느꼈습니다. 30년 넘게 사람을 봐온 눈이었죠. 환자들의 표정에서 거짓말을 읽어내는 법을 배웠거든요. 반갑습니다. 우리 윤호가 늘 좋은 말만 하더군요. 과찬이세요. 저야말로 이런 훌륭한 집안의 며느리가 될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다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완벽한 예의였죠. 하지만 고석진은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 스쳐간 시선에서 그는 무언가를 읽었거든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평가하고 있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다희는 자신의 활동에 대해 유창하게 설명했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기부, 복지관 봉사, 환경보호 캠페인까지 듣고 있으면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명일병원 정말 대단해요. 저도 SNS에 종종 올리는데 반응이 아주 좋아요. 그래요. 고석진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의 말투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병원도 결국은 돈이에요. 선한 이미지로 포장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오죠. 요즘 세상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고석진의 찻잔이 살짝 흔들렸죠. 30년간 쌓아온 신념이 한순간에 도전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선한 이미지로 포장한다고 하셨나요? 아, 그게 아니라. 제 말은. 다희가 당황하며 말을 바꾸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고석진은 그녀의 본 모습을 엿봤거든요. 그 순간 그녀의 표정에서 계산적인 차가움이 스쳐갔습니다. 윤호야, 잠깐 서류 좀 가져다 줄 수 있겠니? 아들이 나간 사이 고석진이 다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둘만 남은 공간에서 그는 좀 더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다희 씨는 정말로 아픈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으신가요? 물론이죠. 그래서 이렇게 활동하는 거고요. 하지만 그녀의 대답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짜증이 스며 있었죠. 마치 뻔한 질문을 받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고석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죠. 병원 주차장에는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진 차들이 보였습니다. 아마 응급실에서 밤을 새우는 의료진들의 차일 것이었죠. 선한 이미지로 포장한다고 했군. 그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30년 전 아무것도 없을 때 시작한 작은 진료소가 이제는 거대한 의료재단이 되었죠. 그때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고 그들을 위해 무료 진료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아이를 며느리로 맡기 전에 진짜 사람인지 시험해 봐야겠군. 고석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의사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내린 결정이었죠. 그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젊은 의사 시절 적어둔 다짐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틀 후 명일병원 인사팀에 이상한 이력서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고만수, 68세. 미화원 지원자였죠. 학력란에는 초등학교 졸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경력란에는 공사장 일용직, 식당 설거지 등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나이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인사 담당자가 의아해했지만 어째서인지 그 이력서는
합격 도장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위에서 지시를 내렸던 것 같았죠. 면접 당일 고석진은 낡은 운동화를 신고 인사팀 앞에 섰습니다. 머리는 일부러 헝클어뜨렸고 옷도 몇 번 빨아서 색이 바랜 것으로 골랐죠. 등을 약간 구부리고 걸음걸이도 느리게 만들었습니다.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말 일자리가 절실한 노인처럼 보였거든요. 월요일 새벽 5시 명일병원 지하 1층 미화팀 사무실에 낡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등은 약간 굽어 있었죠. 누가 봐도 평범한 청소부 할아버지였습니다. 고만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 속에는 무언가 다른 빛이 숨어 있었죠. 병원 복도를 걸으며 고석진은 새로운 시선으로 자신이 만든 공간을 바라봤습니다. 환자들의 얼굴, 직원들의 표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공기의 흐름을 느꼈죠. 이제 시작이군. 그가 밀대를 잡았습니다. 68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 시작된 것이었죠. 과연 서다이라는 여자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자신이 평생 쌓아온 이 병원은 정말 사람을 위한 곳일까요?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죠. 화요일 오전 명일병원 VIP 병동 7층이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들썩였습니다. 촬영 장비들이 복도 곳곳에 설치되고 조명 스탠드가 환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죠. 직원들은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며 촬영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서다이가 하얀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부드럽게 웨이브를 넣었고 화장도 자연스럽게 했죠. 마치 천사가 내려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 뒤로는 카메라맨과 매니저 김선주가 따라왔습니다. 오늘은 명일병원에서 특별한 의미의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다이가 카메라를 향해 밝게 미소 지었습니다. 목소리는 따뜻하고 진실해 보였죠. 그녀의 SNS 팔로워들이 가장 좋아하는 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묵묵히 일하고 계세요. 특히 이 병원은 환경미화 선생님들 덕분에 빛나고 있어요. 카메라가 복도를 청소하는 미화원들을 비추었습니다. 그 중에는 고석진도 있었죠. 그는 평소처럼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성실한 노인 청소부의 모습이었거든요. 이분들의 노고가 있어야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마음이죠. 다이의 말에 카메라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장면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미화원 한 분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덕분에 병원이 이렇게 깨끗해져요. 고맙습니다. 미화원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었죠. 촬영은 30분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다이는 능숙하게 멘트를 이어갔고 때로는 환자들과도 인사를 나누었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화면 속의 그녀는 정말 따뜻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보였거든요. 컷, 오케이입니다. 카메라맨이 촬영 종료를 알렸습니다. 그 순간 다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따뜻했던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눈빛이 드러났죠. 마치 가면을 벗어던진 듯한 변화였습니다. 휴, 진짜 힘들어 죽겠네. 그녀가 한숨을 내쉬며 목을 돌렸습니다. 아까 전까지의 천사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김선주가 다가와 물티슈를 건넸습니다. 고생했어요. 영상 반응 좋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지. 요즘 이런 콘텐츠가 대세라니까. 다이가 물티슈로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계산이 깔려 있었죠. 촬영 장비들이 정리되는 동안 다희는 VIP 병동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넓은 복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죠. 그녀의 눈에는 탐욕이 어려 있었습니다. 다희 씨, 정말 멋진 영상이었어요. 후배 인플루언서 한 명이 다가와 칭찬했습니다. 팔로워 3만 명 정도의 신인이었죠. 당연하지. 나 좀 봐. 경력이 몇 년인데. 다희가 우쭐해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자신의 명품 구두에 멈췄습니다. 하얀색 가죽에 작은 얼룩이 묻어 있었거든요. 아, 진짜. 다희가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고석진을 발견했죠. 그는 여전히 복도 끝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봐요. 다희가 고석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에는 명령조가 섞여 있었죠. 고석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순박한 노인의 표정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구두 좀 닦아주세요. 기계보다 사람이 정성스럽잖아요. 다희가 발을 내밀었습니다. 하얀 명품 구두에는 정말 작은 얼룩 하나가 있었죠. 그것도 자세히 봐야 보일 정도의 미세한 것이었습니다. 고석진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무릎을 꿇고 청소포를 꺼냈죠. 손으로 닦으라고 했잖아요. 다희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손으로요. 네, 그래야 깨끗해져요. 고석진이 청소포를 손에 감고 조심스럽게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68세 노인이 무릎을 꿇고 젊은 여자의 구두를 맨손으로 닦는 모습이었죠. 그 모습을 보며 다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지, 이래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후배 인플루언서가 옆에서 그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다희가 그것을 보고 웃었죠. SNS용으로 찍어. 현실은 이렇게 시켜야 깨끗해진다니까. 네, 언니. 진짜 꿀팁이네요. 두 사람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고석진은 묵묵히 구두를 닦고 있었죠. 그의 손은 거칠었고 주름이 많았습니다. 평생 일만 해온 손이었거든요. 됐어요. 고석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던 자세에서 일어나려니 힘들어 보였죠. 그래요. 수고했어요. 다희가 구두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고마움이 전혀 없었죠. 마치 당연한 일을 시킨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김선주가 다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다음 스케줄 때문에 이동해야 해요. 알았어. 다희가 핸드백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녀가 김선주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결혼만 하면 이 병원은 내 브랜드로 바꿀 거야. 정말요? 명일병원보다 다희병원이 훨씬 좋은 것 같은데요. 당연하지. 내 네임밸류가 얼만데. 두 사람의 대화는 작은 목소리였지만 복도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원 특성상 소리가 잘 전달되는 구조였거든요. 복도 한쪽에서 보안요원 최하은이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24세의 하은은 이제 막 입사한 신입이었죠. 키 165cm의 또렷한 얼굴에 짧은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의감이 강한 성격으로 부당한 일을 보면 참지 못하는 타입이었거든요. 하은은 처음에는 우연히 들었습니다. 순찰을 돌던 중 VIP 병동에서 촬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구경하러 왔던 것이죠. 하지만 촬영이 끝난 후 벌어진 일들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노인 청소부에게 구두를 맨손으로 닦게 하는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죠. 그리고 내 브랜드로 바꿀 거야라는 말을 들은 순간 하은은 재빨리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을 실행하고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행히 다희와 김선주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원래 계획대로 결혼식도 여기서 하고 신혼여행 브이로그도 병원 배경으로 찍으면 완벽하겠네요. 맞아. 그리고 병원 의료진들도 내 콘텐츠에 출연시키면 윈윈이지. 천재적이에요, 언니. 하은이 녹음을 멈췄습니다. 충분히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녀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다희 일행이 떠난 후 VIP 병동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고석진은 여전히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실망도 아닌 그냥 차가운 냉정함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 미화팀 직원들이 휴게실에 모였습니다. 고석진도 도시락을 들고 그들과 함께 앉았죠. 아까 그 인플루언서 정말 예쁘더라.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예쁘긴 한데 뭔가 차가워 보이던데. 다른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고석진은 말없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아까 일어난 일들이 계속 맴돌고 있었죠. 특히 내 브랜드로 바꿀 거야 라는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병원은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환자들이 오가고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죠. 고석진은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우연히 윤호를 마주쳤습니다. 아들은 바쁜 듯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고 있었죠. 아버님께서 다희를 정말 좋아하신대요. 윤호가 지나가며 한 직원에게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다행이네요. 결혼 준비가 순조롭겠어요. 고석진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녁 무렵 하은이 보안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죠. 그냥 묻어둘 수도 있었지만 그 노인 청소부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자신의 브랜드로 바꾸겠다는 다희의 말도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이건 알려야 해. 하은이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알려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었죠. 일단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밤이 되어 병원이 조용해졌습니다. 고석진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그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서다희의 진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SNS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현실은 정반대였죠. 그리고 그녀가 병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았습니다. 자신의 브랜드를 위한 도구 정도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고석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단순히 아들에게 사실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다희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했거든요. 버스가 왔습니다. 고석진이 버스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병원을 돌아봤죠. 자신이 30년간 가꿔온 그 공간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이용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했죠. 내일은 더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목요일 오전 10시 명일병원 1층 로비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직원 감사의 날 행사 준비가 한창이었죠. 홍보팀 직원들이 무대를 설치하고 카메라 장비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서다희가 연한 핑크색 블라우스에 검은 정장 치마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화장도 차분하게 했죠. 마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녀 뒤로는 매니저 김선주와 촬영팀이 따라왔습니다.
오늘은 정말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 같아요. 다이가 홍보팀 박진우 이사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진심 어린 것처럼 들렸죠. 서다이님 덕분입니다. 이런 취지의 행사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해요. 박진우가 아첨하듯 대답했습니다. 50세의 그는 언제나 유명 인사들 앞에서는 비굴해졌죠. 행사장에는 병원 직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 간호사들, 그리고 청소 직원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죠. 고석진도 다른 미화원들과 함께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만수라는 이름으로 평범한 청소부 할아버지 행세를 하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죠. 저는 서다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정말 영광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치 정말로 감격스러워하는 것처럼 들렸죠. 우리 사회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묵묵히 일하고 계십니다. 특히 의료진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는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죠. 누군가 자신들의 노고를 인정해준다는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노동 존중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 행사를 준비했어요. 모든 일에는 귀함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다이가 감정을 담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대 아래에서 지켜보던 고석진은 그녀의 눈빛에서 다른 것을 읽어내고 있었죠. 계산과 기회주의가 숨어 있었습니다. 행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대표 직원들이 무대에 올라 인사를 받았죠. 의사들, 간호사들, 행정직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화팀 차례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 병원을 깨끗하게 지켜주시는 환경미화팀 여러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다이가 미화팀을 부르자 몇 명의 직원들이 어색하게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고석진도 그들과 함께 천천히 걸어갔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다이가 그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카메라들이 그 장면을 집중적으로 찍었죠. 모든 것이 완벽한 홍보 영상의 소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이가 고석진을 가리켰습니다. 잠깐만요. 이분 좀 앞으로 나와주세요. 고석진이 당황스러워하며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분이야말로 봉사의 귀감이죠. 다이가 카메라를 의식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연출된 감동이 가득했죠. 며칠 전에도 보니까 정말 정성스럽게 일하시더라고요. 무릎 꿇고 닦는 그 정성, 여러분도 한번 보시죠.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뭐라고요? 미화 팀장이 당황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시연해 주시면 되니까요. 다이가 능청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스텝에게 손짓해서 더러운 걸레와 물통을 가져오게 했죠. 이렇게 무릎 꿇고 정성스럽게 바닥을 닦는 모습, 정말 감동적이거든요. 고석진이 걸레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분노 때문이 아니라 이 상황이 얼마나 계산된 것인지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비 중앙에서 68세 노인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얀 머리가 아래로 숙여졌고 구부정한 등이 더욱 굽어 보였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봐요, 이런 게 진짜 정성이에요. 다이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카메라들이 고석진의 모습을 클로즈업으로 담았죠.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고윤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회의를 마치고 로비로 내려오던 참이었죠.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한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짓입니까?
윤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로비 전체가 그의 목소리에 놀라 돌아봤죠. 아, 병원장님. 다이가 당황하지 않고 밝게 웃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윤호가 성큼성큼 다가오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연출이에요. 병원 이미지용이에요. 다이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행동했죠. 연출이라고요. 사람을 연출도구로 써도 된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 흥분하세요? 좋은 취지잖아요. 다이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해에 기분이 상했거든요. 좋은 취지라고요. 노인분을 무릎 꿇게 하는 게 좋은 취지라고요. 윤호가 고석진에게 다가가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석진이 조용히 손을 저었죠. 괜찮습니다. 고석진이 여전히 걸레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죠. 괜찮다니요, 할아버지. 윤호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이미지는 오래가지 않지만 진심은 남지. 고석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죠. 무언가 깊은 의미가 담긴 말처럼 들렸습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다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죠. 그 노인의 눈빛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윤호가 행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했죠. 다이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촬영팀과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늘 영상은 편집해서 올리세요. 감동적인 부분만 골라서요. 다이가 김선주에게 지시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병원장이 왜 그렇게 나왔을까요? 몰라요. 이해력이 부족한 거죠. 두 사람의 대화를 보안요원 최하은이 또다시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도 녹음을 했죠. 점점 더 확실한 증거들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병원은 다시 평소 분위기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오전에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게. 아무리 그래도 노인분을 저렇게 할 수는 없지. 근데 그 할아버지는 왜 가만히 있었을까? 미화팀 휴게실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고석진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그 이야기를 들었죠. 만수 씨, 괜찮으세요? 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고석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큰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죠.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석진은 야간 근무를 위해 병원에 남아 있었죠. 사람들이 하나둘씩 퇴근하고 병원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사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14층, 자신의 본래 자리였죠.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공간이 그를 맞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도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랍 안에는 그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었죠. 병원 설립 당시의 서류들, 30년간의 기록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 말입니다. 고석진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랜만에 만지는 키보드였지만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죠. 그는 몇 개의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병원의 모든 기록이 그곳에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끝내야겠군.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은 마지막 한계선을 넘은 것이었죠. 자신의 병원에서 자신이 고용한 직원을 상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몇 번의 통화를 했죠. 오랜 동료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내일은 특별한 날이 될 것이었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는 윤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사회실로 오너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문자를 보낸 후 고석진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30년 전 이곳에서 꿈을 키우던 젊은 의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순수함과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거든요. 이번엔 연출이 아니라 진짜 무대를 만들어주지. 고석진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서다이가 원했던 무대, 하지만 그녀가 예상치 못한 결말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고석진은 이사장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내일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면서 말이죠. 68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는 최하은이 야간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고 있었죠. 손안의 녹음 파일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모르면서 말입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시간만 남았죠. 금요일 아침 명일병원은 어제의 소동이 무색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1층 안내데스크에서는 장복래가 환자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72세의 그녀는 이 병원에서 25년을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센 채로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온화한 미소가 얼굴에 늘 머물러 있었죠. 복래는 이 병원의 산증인이었습니다. 작은 진료소에서 시작해 지금의 대형 병원으로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봤거든요. 그녀는 환자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대했고 젊은 직원들에게는 할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어디가 편찮으세요? 복래가 지팡이를 짚고 온 할머니에게 다가가 도왔습니다. 80세가 넘어 보이는 할머니는 혼자 오기 힘들어 보였거든요. 허리가 아파서 그래요. 그러시군요. 정형외과 2층이에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복래가 할머니의 팔을 잡고 천천히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그녀의 일상이었죠. 단순히 안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의 마음까지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복래는 미화팀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 때문에 걱정이 되었거든요. 특히 그 고만수라는 할아버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 모습이 하룻밤 내내 떠나지 않았죠. 고만수 씨 계세요. 복래가 미화팀 휴게실에 들어가며 물었습니다. 아, 복래 씨. 만수 씨는 3층 화장실 청소하러 올라갔어요.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복래가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화장실에서 고석진이 바닥을 닦고 있었죠. 등을 구부리고 일하는 모습이 어제보다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고만수 씨, 복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고석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밴 것 같았죠. 아, 복래 씨, 무슨 일이세요? 어제 일 때문에 괜찮으신지 해서요. 복래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그를 염려하고 있었거든요. 괜찮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고석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복래는 그의 눈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읽어냈죠. 보통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깊이와 지혜가 담겨 있었거든요. 그때 복래의 시선이 고석진의 손목에 멈췄습니다. 작업복 소매 사이로 희미한 흉터가 보였거든요. 하얀 선 모양의 자국이었습니다. 복래가 순간 숨을 멈췄죠. 손목의 그 흉터. 복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석진이 재빨리 소매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회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복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5년 전의 기억이 한꺼번에 되살아났거든요. 고석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죠. 어떻게 알았소?
손목의 흉터가 예전 그대로네요. 25년 전 그날 수술실에서 메스의 배인 자국이잖아요. 복례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25년 전 복례의 남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때였습니다. 수술비가 없어 절망하고 있던 그녀에게 익명의 후원자가 나타났죠. 그때 집도이가 바로 젊은 의사 고석진이었습니다. 수술 중 실수로 메스의 손목을 베었지만 끝까지 수술을 완료했거든요. 그때 은인이 회장님이셨군요. 옛일은 됐고 지금은 그냥 청소부 고만수요. 고석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세요? 건강도 안 좋으시면서요. 사람이 변했는지 세상이 변했는지 시험 중이요. 고석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복례는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죠. 그 인플루언서 때문인가요? 아무래도 그렇소. 복례가 잠시 생각하더니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사실 하은이가 이걸 저에게 줬어요. 하은이요. 보안요원 최하은 씨요. 며칠 전부터 그 여자의 행동을 녹음했대요. 복례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서다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죠. 결혼만 하면 이 병원은 내 브랜드로 바꿀 거야. 명일병원보다 다이병원이 훨씬 좋은 것 같은데요. 당연하지. 내 네임밸류가 얼만데. 녹음이 끝나자 고석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거든요. 더 있어요. 복례가 다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행사 후의 대화였죠. 오늘 영상은 편집해서 올리세요. 감동적인 부분만 골라서요. 그런데 병원장이 왜 그렇게 나왔을까요? 몰라요. 이해력이 부족한 거죠. 고석진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목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죠. 하은이는 왜 이걸 녹음했을까요? 정의감이 강한 아이예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거든요. 복례가 고석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결심을 읽을 수 있었죠. 회장님, 뭘 하실 생각이세요? 내가 세운 병원을 장식품으로 만들게 두지 않겠소. 고석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죠. 언제요? 병원 창립 기념일에 모든 것을 공개하겠소. 창립 기념일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매년 대규모 행사를 열어 병원의 발전상을 알리는 날이었죠. 올해는 특별히 서다희가 홍보대사로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복례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소.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소. 25년 전 은혜를 갚을 때가 왔네요. 복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설렘이 컸죠. 그날 오후 복례는 최하은을 따로 만났습니다. 보안실에서 둘만의 대화를 나눴죠. 하은아, 정말 고마워. 뭐가요, 복례 할머니? 녹음 파일 말이야. 그 할아버지한테 전해줬어. 하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짜요? 그럼 뭔가 해주실 건가요?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우리도 조심해야 할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복례가 하은에게 자신이 알게 된 사실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만수가 사실은 명일병원의 창립자라는 것을 말이죠. 정말요? 그럼 회장님이셨던 거예요? 그래. 그래서 더 화가 나신 거야.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해. 그리고 창립 기념일 당일에는 특별한 역할이 있을 거야. 복례가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서우면 빠져도 돼. 무섭긴요. 오히려 신나는데요. 하은이 씩씩하게 웃었습니다. 24세의 젊음이 두려움을 이기고 있었죠. 저녁이 되자
고석진은 다시 이사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복례와의 대화 후 그의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거든요.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분노보다는 오히려 냉정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창립기념일 행사 계획서를 꺼내봤습니다. 프로그램 참석자 명단, 모든 것이 자세히 적혀 있었죠. 서다희는 특별 게스트로 초청되어 있었고 병원의 미래 비전에 대해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미래 비전이라고 했군. 고석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미래 비전이 무엇인지 이제 분명히 알았거든요. 그는 몇 장의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병원 설립 당시의 정관, 이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서들이었죠. 또한 컴퓨터에서 몇 개의 파일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윤호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창립 기념일 행사가 끝나면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 준비해라. 문자를 보낸 후 고석진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일주일 후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복도에서는 복례와 하은이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같은 편이 되어 고석진을 돕기로 했거든요. 25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인연과 24세 젊은이의 정의감이 만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진실은 항상 이기거든. 복례가 하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녀는 25년 동안 이 병원에서 많은 것을 봐왔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원은 조용했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의를 위한 조용한 준비가 시작된 것이었죠. 창립 기념일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 그 일주일 동안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명일병원 VIP 회의실에서는 특별한 미팅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서다희가 주도하는 명일 나눔 페스티벌 기획회의였죠. 긴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홍보팀, 언론사 관계자들, 그리고 다희의 측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희는 화이트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웨이브를 살려 어깨까지 내려뜨렸고 화장도 완벽했죠. 마치 기업 CEO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두꺼운 기획서가 놓여 있었고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벽면에 떠 있었거든요. 이번 페스티벌은 단순한 자선 행사가 아닙니다. 다희가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죠. 의료와 문화, 그리고 소통이 만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려고 해요.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죠. 화면에는 행사 로고가 크게 떠 있었습니다. 서다희와 함께하는 명일 나눔 페스티벌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서다희라는 글자가 명일보다 2배는 컸습니다. 매니저 김선주가 옆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45세의 그녀는 언제나 다희의 그림자처럼 움직였죠. 오늘도 검은색 정장을 입고 진주 목걸이를 했습니다. 완벽한 비서의 모습이었거든요. 언론 초청 리스트는 어떻게 되나요? 한 홍보팀 직원이 물었습니다. 주요 방송사 3곳, 신문사 5곳, 그리고 온라인 매체들까지 총 15곳이에요. 김선주가 명단을 읽어줬습니다. 좋네요. 이 정도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될 거예요. 다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홍보이사 박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재단 후원 계약서에 명칭 변경 관련 조항이 있던데요. 박진우가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계약 조항들이 있었죠. 아, 그거요. 별거 아니에요. 다희가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이젠 명일이 아니라 서다이 의료문화재단이 되는 거죠.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거든요. 명칭 변경이요. 네, 제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더 임팩트 있잖아요. 다이의 목소리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어조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사안 아닌가요? 박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곧 결혼하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계약서에 다 나와 있어요. 다이가 계약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정말로 복잡한 법률 용어들 사이에 그런 조항이 숨어 있었죠. 그 순간 고윤호가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다른 회의를 마치고 온 참이었거든요. 정장 재킷을 벗고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윤호가 빈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재단 명칭 변경에 대해서요. 김선주가 대답했습니다. 윤호가 계약서를 받아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읽어보던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조금 빠르지 않나요? 윤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가 빨라요? 다이가 짜증스럽게 반응했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건 시간 문제잖아요. 다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자신의 계획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못마땅했거든요. 내가 움직이면 세상이 기사 쓰는 거예요. 지금이 적기라고요. 그녀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행동했죠. 윤호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불편함이 드러나 있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다이는 김선주와 함께 별도의 미팅룸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영상 편집팀이 기다리고 있었죠. 어제 촬영한 영상 편집본 나왔나요? 다이가 물었습니다. 네, 확인해 보세요. 편집자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청소부와 함께하는 천사 며느리라는 제목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화면에는 다이가 고석진에게 구두를 닦게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편집을 통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감동적인 배경음악과 함께 따뜻한 배려의 장면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함께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서다혜 씨의 따뜻한 마음이 병원 곳곳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이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완벽해요. 이대로 업로드하세요. 네, 바로 올리겠습니다. 편집자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몇 분 후 영상이 다이의 SNS 계정에 업로드되었죠.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역시 천사다이 이런 며느리 어디서 구하나요? 진짜 마음이 따뜻한 사람 우리나라의 자랑. 댓글들이 끝없이 올라왔습니다. 모두가 다이의 선행에 감동했다는 내용이었죠. 김선주가 실시간 조회수를 확인했습니다. 벌써 10만 뷰 넘었어요. 당연하죠. 제 콘텐츠인데요. 다이가 우쭐해하며 말했습니다. 한편 병원 지하 1층 미화팀 휴게실에서는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스마트폰으로 그 영상을 보고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한 직원이 황당해하며 말했습니다. 만수 씨 나오네. 그런데 이상하다. 왜 이렇게 편집했지? 직원들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실제로 봤던 상황과 영상 속 모습이 너무 달랐거든요. 고석진은 그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의 반응을 통해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자신의 일을 계속할 뿐이었거든요. 저녁이 되자 영상의 조회수는 50만을 넘어섰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죠. 다이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다희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윤호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와인을 마시며 기분 좋은 표정을 짓고 있었죠. 오늘 영상 반응 정말 좋아요. 그래요. 윤호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왜 그렇게 시무룩해요? 병원 홍보도 되고 좋잖아요. 좋긴 한데. 윤호가 말을 흐렸습니다. 뭔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아무튼 창립기념일 행사까지 일주일 남았어요. 그때 정말 대박 날 거예요. 다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시나리오가 그려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진짜 무대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 무대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희의 영상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었고 그녀의 이름은 더욱 유명해지고 있었죠. 하지만 명일병원 어딘가에서는 다른 준비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창립 기념일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며칠뿐이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명일의료재단 창립 기념일이 밝았습니다. 병원 1층 대형 로비는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죠. 거대한 무대가 설치되었고 수백 개의 의자가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화려한 조명이 매달려 있었고 양쪽 벽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기자들이 카메라와 장비를 들고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주요 방송사 3곳, 신문사 5곳, 온라인 매체까지 총 15개 언론사가 참석했죠. 이들은 모두 서다희의 특별 발표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직원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거든요. 의사들은 하얀 가운을 입고 앞쪽에 앉았습니다. 간호사들은 단정한 유니폼 차림으로 중간 구역에 자리했죠. 행정직원들과 미화원들은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총 300여 명이 모인 대규모 행사였거든요. 서다희가 분장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한 보라색 시폰 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무릎 아래까지 오는 우아한 디자인이었고 목걸이와 귀걸이도 화려하게 맞춰 착용했습니다. 머리는 부분적으로 올려 묶어 세련된 모습을 연출했거든요. 오늘이 진짜 시작이에요. 다희가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야망이 가득했죠. 매니저 김선주가 일정표를 확인했습니다. 10시 30분에 개회사, 11시에 서다희님 특별 강연이에요. 준비됐어요. 오늘 이후로는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다희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한편 병원 지하에서는 고석진이 평소와 같은 청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과 고무장갑, 그리고 달아빠진 운동화였죠. 머리는 일부러 헝클어뜨렸고 등도 약간 구부린 채로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청소부 할아버지의 모습이었거든요. 장복래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72세의 그녀는 오늘만큼은 특별한 임무를 맡고 있었죠. 손에는 작은 리모컨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25년을 기다렸소. 이제 때가 됐소. 고석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결연했습니다. 최하은도 함께 있었습니다. 24세의 그녀는 보안요원 유니폼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죠.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눈에는 정의감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준비됐어요. 하은이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개회를 선언했죠. 명일의료재단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들이 돌아가기 시작했죠. 몇 개의 순서가 지나간 후 드디어 서다희의 차례가 왔습니다. 이제 특별 게스트 서다희님을 모시겠습니다.
다이가 눈부신 모습으로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조명이 그녀를 비추자 마치 천사가 내려온 듯 했죠.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녀를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의 목소리는 맑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그녀가 준비된 원고를 펼쳤습니다. 수일 동안 공들여 준비한 연설문이었죠. 명일의료재단은 저에게 새로운 가족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진실해 보였거든요. 앞으로 저는 이 병원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대 뒤쪽에서 청소복을 입은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고석진이었죠. 그는 등을 곧게 펴고 당당하게 걸어왔습니다. 평소의 구부정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청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그 말 진심입니까? 고석진이 무대 앞에서 멈춰서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명하고 위엄이 있었죠. 다이가 당황해했습니다. 저기 지금 무슨... 그때 장복래가 무대 옆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들고 있었죠.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래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이분은 명일의료재단의 창립자이시자 초대 이사장이신 고석진 회장님이십니다. 순간 장내가 얼어붙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죠. 기자들도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무대 한쪽에서 지켜보던 고윤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지. 그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다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잠깐만요, 이게 무슨... 고석진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의 모습에서는 초라함을 찾을 수 없었죠.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30년 전 저는 이 병원을 세웠습니다. 고석진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자는 신념으로 시작했죠.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 병원이 처음 마음을 잃지 않았는지 말이죠. 복래가 무대 옆에서 리모컨을 조작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다이가 고석진에게 구두를 맨손으로 닦게 하는 장면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편집되지 않은 원본 영상이었습니다. 이봐요. 구두 좀 손으로 닦아요. 기계보다 사람이 정성스럽잖아요. 다이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청중들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죠. SNS용으로 찍어. 현실은 이렇게 시켜야 깨끗해진다니까. 후배 인플루언서와의 대화도 그대로 재생되었습니다. 다이가 무대에서 휘청거렸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이건 조작이에요. 그녀가 외쳤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최하은이 녹음한 파일이었죠. 결혼만 하면 이 병원은 내 브랜드로 바꿀 거야. 명일병원보다 다이병원이 훨씬 좋은 것 같은데요. 당연하지. 내 네임밸류가 얼만데. 청중들 사이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자들은 바쁘게 메모를 하고 있었죠.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늙은이들 치워야 깔끔하지. 요양원에나 보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 부분에서는 아예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것 같았죠. 다이가 무대에서 비틀거렸습니다. 화려했던 드레스가 초라해 보였고 완벽했던 화장도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이건 누명이에요. 그녀가 절규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된 것이었죠. 고석진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청소부로 일하며 지켜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죠. 과연 이런 사람이 우리 병원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윤호가 무대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죠.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윤호야, 내 잘못이 아니다. 고석진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다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무대에서 뒤로 물러섰죠. 매니저 김선주도 어디론가 사라진 후였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들이 쏟아졌죠. 서다혜 씨, 해명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진짜 목적이 뭐였나요? 하지만 다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행사장을 빠져나갔거든요. 고석진이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명일의료재단은 앞으로도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심 어린 박수였죠.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희의 반격이 남아 있었거든요. 녹음 파일이 끝나자 장내는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방금 들은 내용을 소화하려 애쓰고 있었죠. 기자들은 펜을 든 채 멈춰 있었고 병원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고석진이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더 이상 노인의 느림이 없었죠. 68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당당했습니다. 청소복을 입고 있지만 그 어떤 정장보다도 위엄이 넘쳤거든요. 여러분, 고석진이 마이크를 잡자 장내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죠. 30년 전 저는 이 병원을 세우며 다짐했습니다. 이곳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곳이라고 말이죠. 그의 목소리는 깊고 울림이 있었습니다. 마이크 없이도 충분히 들릴 만큼 힘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오늘 저는 인간의 얼굴을 잃은 자를 봤습니다. 고석진의 시선이 무대 한쪽으로 향했습니다. 다희가 서 있던 자리였죠.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관객석 뒤쪽에서 다희가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드레스는 구겨져 있었고 완벽했던 화장도 눈물로 번져 있었죠. 매니저 김선주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도망친 것이었거든요. 고석진이 내부 포켓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죠. 그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서류들을 보시죠. 복례가 리모컨을 조작하자 스크린에 문서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재단 명칭 변경 신청서였죠. 명일의료재단에서 서다의료문화재단으로의 명칭 변경 신청서입니다. 고석진이 문서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신청인은 서다희, 날짜는 지난주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이미 준비해둔 것이었거든요. 두 번째 문서가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기부금 계좌 변경 신청서였죠. 기존 재단 계좌에서 개인명의 계좌로의 변경 신청서입니다. 고석진의 목소리가 더욱 엄숙해졌습니다. 이 기부금 계좌 모두 당신 이름으로 바꾼 게 맞습니까? 다희를 향한 질문이었지만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을 뿐이었죠. 세 번째 문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병원 브랜딩 변경 계획서였거든요. 명일병원에서 다희병원으로의 브랜딩 변경 계획서입니다. 로고 디자인, 홍보 전략, 모든 것이 상세하게 계획되어 있군요. 스크린에 나타난 새로운 로고는
다이의 얼굴이 들어간 디자인이었습니다. 치유의 천사 다이라는 슬로건도 적혀 있었죠. 심지어 직원 구조 조정 계획까지 있습니다. 마지막 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고령 직원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고 효율성 개선을 위한 인력 조정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었거든요. 청중들이 경악했습니다. 장복래를 비롯한 고령 직원들의 이름이 모두 들어 있었죠. 언론 카메라들이 이 모든 순간을 생중계로 송출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온라인에서는 이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말하는 사랑입니까? 고석진이 다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말하는 진심입니까? 다이가 비틀거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진심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법입니다. 고석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0년간 이 병원에서 일한 모든 분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모든 직원들, 그들의 진심을 우롱한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윤호가 무대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충격과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죠. 아버지, 윤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고석진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윤호야. 사람을 보는 눈은 경험으로 키워지는 법이거든. 윤호가 관객석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죠. 저는 이 자리에서 서다이 씨와의 약혼을 파기합니다. 장례가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명일의료재단의 이름과 정신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죠. 마침내 장례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다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행사장 출구로 향했죠. 기자들이 뒤따라갔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다혜 씨, 해명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계획적으로 접근한 건가요? 국민들에게 사과하실 건가요?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다이는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갔습니다. 한때 천사라고 불렸던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행사장 밖 주차장에서 다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려했던 드레스가 바닥에 닿았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한편 행사장 안에서는 고석진이 마지막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병원은 앞으로도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닌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오래, 더욱 뜨겁게 이어졌죠. 장복래가 무대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25년 전의 은혜를 갚았다는 안도감과 정의가 승리했다는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거든요. 최하은도 감격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정의감이 이런 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믿어지지 않았죠. 기자들이 바쁘게 기사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적인 이슈가 될 것이 분명했거든요. 인플루언서 서다이, 충격적인 본 모습 드러나. 천사가 아닌 악마였다. 명일병원 창립자의 완벽한 복수. 실시간 뉴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다이의 SNS 계정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팔로워들이 급속히 빠져나가고 있었고 댓글들도 비난 일색이었죠. 역시 가식이었구나. 완전 속았다. 진짜 천사는 따로 있었네. 명일병원 회장님이 진짜 천사다. 한때 천사다이라고 불렸던 그녀의 명성은 하루 만에 추락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이 사건이 메인으로 다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SNS 시대의 허상과 진정성의 중요성에 대해 논평했죠. 명일병원은 오히려 더 큰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석진의 숨겨진 선행들과 병원의 진정한 가치가 재조명받았거든요.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이 측에서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고, 언론에서는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명일병원이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 여부였습니다. 고석진의 복귀와 함께 새로운 장이 시작될 것이었거든요. 밤이 깊어갔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 이후의 변화가 더 중요했거든요. 창립 기념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일병원은 전국적인 관심의 중심에 서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좋은 이유였습니다. 고석진의 숨겨진 선행과 진정성 있는 경영 철학이 재조명받고 있었거든요. 언론들은 연일 관련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주요 신문 일면에는 가짜 천사 인플루언서의 몰락이라는 제목이 큰 글씨로 실렸죠. 방송에서도 연이어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했습니다. SNS 시대의 허상과 진정성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겁게 일고 있었거든요. 서다이의 몰락은 가파랐습니다. 협찬하던 브랜드들이 하나둘씩 계약 해지를 통보했죠. 화장품 회사, 의류 브랜드, 건강식품업체까지 모든 곳에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10만 명이 넘던 팔로워도 하루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거든요. 광고계에서도 그녀의 이름은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한때 1억 원을 호가하던 광고료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죠. 방송국들도 출연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결국 다이는 SNS 계정을 폐쇄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매니저 김선주도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등을 돌린 그녀는 이제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홍보이사 박진우 역시 병원에서 사직했습니다. 기회주의자들의 전형적인 말로였거든요. 한편 명일병원 내부는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고석진이 정식으로 이사장직에 복귀한 후 첫 번째로 한 일은 직원 존중 헌장 제정이었죠. 헌장의 첫 번째 조항은 이랬습니다. 모든 직원은 직급과 나이에 관계없이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받는다. 두 번째 조항은 환자를 돌보는 모든 일은 귀하며 그 일을 하는 사람 또한 귀하다였습니다.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되었거든요. 용역직으로 일하던 미화원들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5년간 계약직이었던 장복래도 정식 직원이 되었죠. 급여와 복리후생도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지하 1층에는 미화팀 전용 휴게실이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깨끗한 소파와 테이블, 정수기와 전자레인지까지 갖춘 쾌적한 공간이었죠. 벽에는 청소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장복래는 72세의 나이에 명예고문이 되었습니다. 25년간 병원을 지킨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죠. 그녀는 이제 신입 직원들의 멘토 역할을 맡았습니다. 병원의 역사와 정신을 전수하는 중요한 임무였거든요. 복래 할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최하은이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습니다. 24세의 그녀도 큰 변화를 맞았죠. 보안요원에서 보안 데이터팀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이었습니다. 정의감과 용기를 인정받은 결과였거든요. 하은아, 내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어. 복래가 하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이 사건을 통해 더욱 깊어졌죠. 하은의 새로운 업무는 병원 내 부정행위 신고 접수와 조사였습니다.
작은 부정이도 놓치지 않겠다는 고석진의 의지가 담긴 조치였거든요. 그녀는 이 일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고윤호가 아버지와 함께 병원 로비를 걷고 있었습니다. 38세의 그는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은 것을 배웠죠. 사람을 보는 눈, 진정성의 가치, 그리고 아버지의 위대함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했습니다. 윤호가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수없이 한 말이었죠. 그만해라. 사람은 실수를 통해 성장하는 법이다. 고석진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청소복을 입지 않았지만 여전히 병원 곳곳을 둘러보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사람을 보는 눈,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윤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마음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고석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진정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무너진 건 그녀의 명예가 아니라 가식이었지. 고석진의 말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짜 실패는 거짓을 진실로 포장하려 한 것이었어. 로비 한쪽에서는 미화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표정이 밝아 보였죠.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일하는 자세까지 바꿔놓았습니다. 고석진이 그들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아, 이사장님. 저희가 더 감사하죠. 한 미화원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일주일간 청소부로 일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고석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미화원들이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후 늦게 고석진은 혼자 이사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죠. 30년 전 이 자리에서 품었던 꿈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때 사용했던 낡은 걸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일주일간 함께했던 동반자였거든요. 그는 그 걸레를 조심스럽게 만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짜 깨끗한 건 바닥이 아니라 마음이야. 고석진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었죠. 병원 곳곳에서는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더욱 따뜻해졌고 직원들 간의 소통도 활발해졌죠. 무엇보다 병원 전체의 진정성이라는 가치가 자리 잡았습니다. 언론에서는 명일병원을 진정성 경영의 모범 사례로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병원들도 벤치마킹 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죠. 고석진의 리더십과 철학이 의료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환자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고 진료 만족도도 크게 향상되었죠. 무엇보다 사람이 중심인 병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병원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는 야간 근무자들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고석진이 마지막으로 병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30년 전 젊은 의사 시절의 순수함이 되살아난 기분이었거든요. 돈이나 명예가 아닌 오직 환자를 위한 마음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장복래와 최하은이 야간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병원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 있었죠. 할머니, 정말 영화 같았어요. 하은이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영화보다 더 극적이었지. 하지만 현실이었어. 복래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걸 보여준 거야.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고석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짜 영웅이었거든요. 밤이 깊어갔지만 명일병원에는 새로운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진정성과 정의가 승리한 후에 따뜻한 여운이 병원 전체를 감싸고 있었죠.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고석진과 명일병원 식구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